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SK바이오팜이랑 A프로의 주가를 한번 추측, 예상을 해보고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K바이오팜 처음에 상장할 때, 처음 공모주 공부를 할 때, 이제 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경쟁률이 좋았던 종목들을 되게 많이 추려서 차트도 보고 당시에 뭐 주주 구성이라든지 경쟁률이라든지 그 시초가 때 유통되는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런 종목들 중에 현재 SK바이오팜하고 가장 유사하게 흘러가는 종목이 센트럴모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모텍하고 SK바이오팜하고 물론 이제 시초가가 잡혔던 퍼센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첫날 유통되는 유통 물량이라든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주주 구성도 그렇고. 하지만 어느 정도 공통되는 점에서 SK바이오팜의 주가를 약간 센트럴모텍하고 유사하게 흘러가겠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모텍 차트의 흐름과 SK바이오팜을 약간 매치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A프로는 이제 또 SK바이오팜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볼 생각입니다. 제가 그 앞에 영상을 올렸더니 그 지금 보고 계신 캡처해 가지고 제가 보통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 그 보고 있는 자료가 어느 사이트인지 이런 걸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그냥 검색하는 거를 그 생으로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영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어떻게 자료를 찾고 어떤 식으로 보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한 번씩은 다 훑어보고 이런 식으로 설명드려야겠다라고 이미 한번 계획은 잡았는데 그래도 또 즉흥적으로 찾다 보면 좀 버벅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PPT는 요것만 보시고 바로 그냥 바탕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끄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끄도록 하고, 자, 보통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이제 IPO 관련된 사이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38 커뮤니케이션이 있고요. 그 38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IPO 스탁보다 약간 디테일한 정보가 좀 들어가 있긴 한데 제가 처음에 공모주 공부할 때 접했던 게 IPO 스탁이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IPO 스탁이 좀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시면 요 위에다가 이제 내가 볼 거를 검색하시면 돼요. 근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한글로 치셔야 됩니다. 이거 한글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상한 문자로 뜨는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요렇게 치시고 누르시면은 요렇게 그 IPO 종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다른 종목들도 제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탭 복제를 해서 여기서 이제 A프로 띄어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이제 비교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었고요. 이제 또 하나 보실 종목이 다트예요. 다트. 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청약까지 끝난 다음에 그 개인 청약까지 끝나면은 여기 있는 잠깐만요. 됐고요. 자, 여기에 있는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라는 게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팝업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을 누르시면 실질적으로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 기관별 배정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 경쟁률에서 보는 데이터는 그냥 그 사람들이 신청했는 퍼센트고요. 실질적으로 기관들이 의무 보유 확약을 최종적으로 맺은 비중은 여기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참고하셔야 된다는 점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센트럴 모텍은 그게 없어요. 저도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2011년도 11월에 상장이 됐는데
보시면은 없습니다. 2011년도 11월 달에 상장된 중간에 그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는 이게 100%는 아닌데 보시면은 여기 구글에다가 이렇게 센트럴 모텍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요게 뜰 때가 있어요. 여기 클릭을 하셔서 여기 보시면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 있죠. 누르시면은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구글을 통해서 검색하셔서 찾는 방법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방법도 안 되면 또 딴 방법으로 계속 찾아보는데 끝까지 안 나오는 종목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트에서 여기 들어왔잖아요. 근데 증권실적 발행 보고서를 눌렀는데 실제로 이 사항이 빠져 있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상장했는 날 실제로 유통되는 물량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A 프로도 봐야 되니까 검색을 해 놓을게요. 검색을 해 놓고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제가 보통 유통되는 물량들을 볼 때 일단 그 IPO 스탁에서 보는 거는 주주 구성, 늘 얘기 드리는 대주주, 최대 주주의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기업이냐 개인이냐, 개인 플러스 왜 몇 명이냐를 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보호 예수 기간으로 묶인 종목이 몇 프로냐, 그리고 우리 사주 조합은 몇 프로고, 우리 사주 조합에서 당일날 상장 시 바로 유통되는 물량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다트에서 보시면은 최종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관과 개인의 물량을 보시면 되고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 날부터 13.1% 유통이 됐고요. 거의 2%가 6개월까지 유지가 됩니다. 3개월 동안 13.5%, 0.4%밖에 증가가 안 되고요. 추후에도 거의 증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6개월 때 최대 주주 지분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유통은 안 되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종 5% 요게 나오는 이때가 이제 최대 물량이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공모되는 종목 중에서는 이만한 종목이 정말 없을 정도로 최적의 조건, 청약 진짜 하고 싶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청약 경쟁률이 323대 1이었죠. 이 종목이 이제 핫하게 뜨면서 이 종목을 잡았던 사람들은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중에 5주를 배정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이날 SK바이오팜 이후로 이제 개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IPO에 많이 쏠려 있죠.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까지 많이 몰릴 종목도 아닌데 진짜 3주 배정받기도 좀 어렵습니다. A 프로가 좀 그랬었죠. 그리고 수요 예측대 보시면은 요 밑에 있군요. 보시면은 이거는 신청했는 수량이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이거를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상장날 주가 흐름 예상할 때. 하지만 기간의 경쟁률은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센트럴 모텍을 한번 보겠습니다.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는 그 68.99%고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이 31%입니다. 근데 요 위에 있는 그 기존 주주 중에 기타 주주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타 주주라고 되어 있으면은 기타 주주 뭐 예를 들어 몇 주 해가지고 막 22%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타 주주는 상장일날 실질적으로 풀리는 물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인데, 기존 주주로 되어 있거나 기타 주주인데도 한 명이 딱 명시되어 있을 때는 그 물량은 안 풀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경영권이라든지 기타 문제로 그 주식은 개인이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 중이고, 그리고 이노테크라는 기업으로 되어 있는 기관이 아니라 그냥 기업인 거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도 상장 당일날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일부는 나올 수 있겠죠. 일부는 차익 실현하고 일부는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센트럴 모텍도 개인적으로는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이 한 20% 정도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센트럴 모텍 제가 아까 전에 구글에서 그 유통되는 물량 보호 예수 물량 했는 거 캡처해 놨거든요. 그거를 제가 지금 한번 또 같이 보여드리자면 상장일 날 유통되는 물량이 85.9%예요. 기간의 물량의 대부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5일 1개월 차 때 3%, 그리고 거의 3.7%죠, 합치면은. 그리고 3개월 차 때 나오는 물량이 또 한 10%가 돼요. 그래서 이 85.9%, 한 86% 정도가 유통되는 물량이 그냥 85%로 잡을게요. 봤을 때, 이 15% 중에 85%를 뭐 126만 주를 계산해 보면 한 109만 주 정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종목을 합치면은 거의 한 18.9%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조금 더 빠져나올 수 있다고 치고, 첫날부터 유통되는 물량이 한 2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달 정도는 이제 이 종목도 유통되는 물량이 별로 없는 품절주라고 그렇게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경쟁률은 SK바이오팜보다 높은 850대 1이었고요. 수요 예측도 밑에 보시면 한 862대, 뭐 요것도 SK바이오팜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근데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낮은 이유가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것도 유통되는 물량이 많고 이게들이 다 풀렸을 때 기관이 부담스럽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은 의무 보유 확약을 길게 가져가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실 텐데, 자, 이게 SK바이오팜 그 상장했는 일봉이고요. 그리고 좌측이 센트럴 모텍 상장했는 차트의 일봉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상장했던 종목들의 약간 공통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죠. 뭐였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봤을 때 늘 하지만 요 시초가 보자, 잠시만요. 여기 시초가랑 요 하락이 시작되는 시점, 요거는 이제 점상을 찍고 바로 흘러내려서 윗부분인데, 이 차트로 치면은 꼬리는 제외하고 저는 몸통 부분만 기준을 좀 잡거든요. 그래서 한 이 부분쯤 되는 21만 9천 원. 그래서 보통 저가 대비 고가의 절반 되는 가격이 한 14,200원인데, 여기보다 보통 흘렀다가 올라가는 패턴들이 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 절반 되는 위치를 내려왔다가 이제 반등되는 캔들 모양. 지금 보이시는 요런 캔들들 있잖아요. 요런 캔들 모양들이 나오면서 이제 추세가 바뀌는 거죠. 추세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이 나오는 이런 패턴들이 좀 많이 보이는 거를 제가 보인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뚫고 아예 날아가 버렸죠. 팬데믹 처음 시장이 시작되기 전까지 상승했다가 뚝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가격까지 와 있는데, SK바이오팜도 이거랑 좀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여기 저가 대비 잠시만요. 저가 대비 고가의 절반이 15만 8,500원이에요. 8,500원이에요. 15만 8,500원이라서 제가 15만 8,500원부터 다시 매집을 시작하면은 이 센트럴 모텍처럼 약간 더 흘렀다가 이제 반등이 나올 거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추가 매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추세가 바뀌었을 때 캔들 모양이 지금 나와 버렸습니다. 센트럴 모텍이 추세 전환이 나오는 캔들 모양이 이쪽에 있는 이 모양인데,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나온 캔들 모양이 저 모양하고 좀 비슷하게 지금 말려 올라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조건이 센트럴 모텍보다 SK바이오팜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흘러내렸다가 다시 반등되는 캔들의 모양이 좀 더 일찍 나왔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몸통 기준으로 잡았는데 만약에 고가를 꼬리 기준으로 잡으면은 이게 한 절반 정도 되는 위치를 뚫고 내려온 온 겁니다. 그래서 그 A 프로도 좀 이따 얘기를 드리겠지만 제가 세웠는 원칙 기준으로는 SK바이오팜은 제가 지금 매수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캔들 모양이 나온 거랑 워낙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센트럴 모텍이 움직였던 캔들 모양을 비교했을 때 이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신호가 아닌가라는 지금 의구심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월요일쯤에 한번 판단은 해야 되는데 어차피 매수를 하더라도 이 지점에서 만약 매수를 하면은 저는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사더라도 많이는 안 살 것 같아요. 뭐 한두 주 정도나 그렇게 살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종목이 이대로 위로 날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음봉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보면은 그게 점점 길어져서 금요일쯤 솔직히 한 이쯤에 와 있을지 알았어요. 가격이. 그래가지고 목요일이나 금요일 매수 타이밍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고 이제 살짝 캔들을 위로 띄우면서 또 가격을 상승을 주면서 추세가 좀 바뀌는 느낌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있고 이거를 특히 요 분봉으로 4시간짜리 분봉이거든요. 240분봉. 한 캔들이 240분짜리인데 이 캔들하고 이거를 비교하면 모양이 정말 비슷해요. 이게 SK바이오팜이 워낙 조건이 좋다 보니까 약간 힘이 응축되어 있는 모양이라서 덜 떨어지고 반응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래 봤을 때 캔들만 보면 상승을 줬다가 물론 이제 양봉, 음봉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갭을 띄었을 뿐이지 흘러내려 가지고 한 이쯤에서 위치해 있는 윗꼬리를 만드는 모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도 비슷하고 흘러내리는 패턴도 이 높이가 아래 위로 압축돼 있을 뿐이지 비슷하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리고 여기 바닥을 이제 지지하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이런 캔들 모양이 된 듯한 느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연결돼 있으면 여기서 흘러내렸잖아요. 그럼 또 이 캔들하고 요 두 캔들을 합치면 딱 이 캔들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 두 캔들을 합치면은 약간 높이는 다르지만 이 캔들 모양이 나와요. 이게 제가 그렇게 보려고 해서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부터 SK바이오팜 캔들이 센트럴 모텍이랑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고 맨날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래 보거든요. 근데 진짜 비슷하게 흘러가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생각했는 가격은 아니지만 계속 여기서 너무 비슷하게 흘러간다. 그래서 머리로는 원칙대로는 사면 안 되지만 살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점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반대로 제가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요 다음 캔들이 요렇게 요 다음 캔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내려와가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고민도 안 하고 이때부터 그 매수를 들어갈 겁니다. 158,500원부터. 근데 이대로 날아갈까봐. 진짜 캔들 모양이 너무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대로 날아갈까봐. 요 뒤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어떤 반등이 나왔는지. 그래서 SK바이오팜도 지금 현재 고평가다 이런 얘기가 많기는 한데 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도 그냥 고민만 한번 해보시고 매매 참고하시면 그냥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이제 A-프로입니다. A-프로. A-프로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전에 여기 띄워놨죠. A-프로도 주주 구성 같은 경우는 나쁘지는 않아요. 1개월 후에 12%라는 물량이 나오는 게 좀 크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유통되는 물량의 거의 55.5% 정도가 현재 유통이 되지 않고 있고 요거는 좀 단점이죠. 개인 퍼센트가 좀 낮고 기관 퍼센트가 좀 낮기는 하지만 A-프로도 그냥 아까 전에 받는 데이터가 기억에 있으니까 말로 할게요. 안 보여드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요거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의무 보유 확약에 첫날 유통되는 게 85% 정도예요. 85% 정도이기 때문에 개인 물량의 이 물량의 85% 정도면 한 거의 90만 주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거의 한 유통되는 물량이 한 6% 정도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계산했을 때. 그리고 요 물량은 기타 주주죠. 제가 진짜 안 좋아하는 그 유통 물량인데 24%, 25% 정도 되는 물량이 당일 그냥 바로 유통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40에서 42%의 물량이 첫날부터 유통이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게 주주 구성 자체가 이 퍼센트가 높기 때문에 그 앞에 SK바이오팜이나 센트럴 모텍에 비해서 좀 안 좋아 보이는 거지 이게 나쁜 구성은 아니에요. 그 전에 좋은 움직임을 보였고 경쟁률 높았던 다른 종목도 이 정도 되는 패턴을 보인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모 정보 보면은 경쟁률 좋았었죠. 그리고 수요 예측을 봐도 기관 경쟁률 괜찮았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주주 첫날 유통되는 물량이 많으니까 대신에 기관들이 의무 보유 확약은 신청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날부터 흘러내릴 확률이 좀 강하게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세력들 매집이 들어오면서 A-프로가 첫날은 안 흘러내렸죠. 다 아시겠지만 안 흘러내렸고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도 저는 첫날에 내릴 확률이 제일 높고 첫날에 안 흘러내린다면 둘째 날은 흘러내릴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단 예상대로는 됐습니다. 단지 첫날에 아니고 둘째 날에 있었고 저 같은 경우도 첫날 상따가 나오고 그 동시호가 때 매물수 주는 거 보고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53,700원에 제가 매도를 했었거든요. 이거 원래 더 위에서 할 수 있었는데 렉이 걸려가지고 이게 매도가 바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려고 취소하고 바로 매도를 했더니 이 가격에 매도가 됐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자, A-프로입니다. A-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격 잡는 기준으로 봤을 때 43,200원 200원이고요. 고가는 몸통 기준으로 일단 보거든요. 이거는 본인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꼬리로 잡을지 몸통으로 잡을지 고민하다가 저는 몸통으로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가가 61,500원 1,500원이고요. 여기에 절반 되는 가격이 53,2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지금 하여튼 53,200원이 아니구나. 55,000 얼마인가? 자, 금방 한번 계산해 보자. 300원, 800원, 1,800원, 18,300원에서 9,150원을 더하면 되거든요. 52,350원. 52,350원이 중간 가격인 것 같아요.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가격이 아마 중간 정도 되는 가격인 것 같은데, 제가 막 오전에 흘러내리는 것까지는 봤었어요. 근데 일한다고 뭐 체크 못 하다가 이제 장 종료가 되고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절반 가격 이하로 흘러내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그 시간에 동시호가 때 제가 47,400원인가? 예, 47,400원에 이때 종가보다 지금 가격이 훨씬 시간에 때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47,250원까지 지금 내려와서 이제 가격이 끝났는 상태고요. 제가 요 가격에 매수를 해놨습니다. 많이는 안 하고, 이 종목은 아까 SK바이오팜하고 좀 반대로 지금 보고 있어요. SK바이오팜은 원칙적으로 사면 안 되는데, 와, 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첫날 생각보다 너무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이, 이쯤으로 지금 되나? 안 되네요. 이 종목이 이후에도 살짝 이런 식으로 지금 예를 들어 이런 음봉이 생겼다 하면
뭐 갭을 살짝 띄우든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좀 흘러내릴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까 전에 SK바이오팜하고 센트럴모텍에서 받는 것처럼 이런 십자 모양이 나오거나 다시 음봉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추세 전환이 하면서 다시 반등이 나올 확률도 있지만, 지금 A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는 뭐 논리적인 거 아닙니다. 제 감일 뿐인 건데, 예를 들어 시초가가 여기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43,200원이 여기라고 치면은 이거를 깨고 살짝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첫날 물량이 풀렸는 것도 그렇고 첫날부터 유통됐던 물량 수량도 그렇고요. 그리고 둘째 날 갭을 띄우고 흘러내린 폭도 그렇고 좀 흘러내리는 폭이 좀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두 주긴 하지만은 사놨던 이유는 원래는 좀 더 살라 그랬거든요. 그 생각이 너무 좀 강하게 들어가지고 일단 두 주만 사놓고 한번 살펴보자. 뭐 어차피 여기서 손해 나봤자 얼마나 나겠냐 이런 마인드로 그냥 샀고, 내려갈수록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를 끌어내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가 바뀌고 반등이 나오면은 그래도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원칙대로 샀습니다. 근데 약간 일찍 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A 프로를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처럼 비중을 확 낮춰가지고 지금부터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그 매집을 시작하셔도 되고, 대신에 비중을 정말 낮추세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계속 사겠다라는 마인드로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이런 음봉들이 줄어드는 거를 보시고, 대신에 조심하셔야 될 게, 음봉이 나오고 들었는데 살짝 줄어들었는데 갑자기 뭐 양봉으로 이래 올라간다.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음봉으로 바뀌어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좀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서 좋은 거는 서서히 추세가 이래 바뀔 때 사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런 캔들들이 이제 발현하거나 아니면 짧더라도 양봉들이 요런 식으로 두 개 정도 붙어서 나올 때, 그때 한 이 위치 정도에서 사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이고, 그냥 과거에 있던 신규 상장해 있던 종목들을 봤을 때 저는 센트럴모텍하고 SK바이오팜 캔들이 유사하게 흘러간다고 판단을 했는 거고요. 제 생각을 그냥 공유를 해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재미로 보시고 참고는 하시되, 꼭 이게 맞다 아니다는 아니니까 하시고, 제 얘기를 참고를 하시고 본인이 어떻게 매매할지를 세우시는 거는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매매를 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분할 매매가 돼야 됩니다. 분할 매매는 분할 매수도 분할 매매고 분할 매도도 분할 매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대응하실 수 있는 여력을 남기고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SK바이오팜하고 A 프로, 제가 앞에 영상에서 A 프로를 TSI라고 잘못 계속 얘기를 했던데 죄송하고요. 오늘은 이 영상에서는 또 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